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상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가입 수확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교재 페이지는 아래 제가 적어놨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볼게요. 적과전 수확량 산정 및 계약 인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수확량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요. 해당 가수원이 과연 인수가 될지 안 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볼게요. 1번. 수확량에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한다. 이것은 나무에 열린 과일의 양이 어떻게 계약서 상의 숫자로 확정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평년 착과량 ABCD식의 구조와 의미를 정확히 숙지한다. 가입 수확량을 구하려면 평년 착과량이란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활용되는 식이 ABCD식인 거고요. 각각의 구조와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가수원별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보험 실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딱 하나의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준 수확량, 평년 착과량, 가입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 이 흐름대로 갑니다. 이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말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표준 수확량입니다. 표준은 이론이라고 일단 써놓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이 동네에서 이 정도의 나무를 심고 키우면 원래는 100개 정도 열릴 거야. 그게 정상이야. 라는 보험사가 정한 이론상의 기준. 그게 바로 표준 수확량입니다. 가수원의 사정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현실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 보정하는 것이 평년 착가량인 겁니다. 평년 착가량에 대해서 제가 보정이라고 써놓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수원이 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100개 정도 나무당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가수원에서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사정으로 80개밖에 안 열리더라 하면 보정 들어가야겠지요?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식이 ABCD 식인 거고요. 보정이 들어가서 나온 그 양이 평년 착가량인 겁니다. ABCD식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저 이 보정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계산 도구인 거예요. 이제 가입 수확량으로 넘어갑니다. 가입은 인정입니다. 인정이라고 쓰고 시작합니다. 평년 착가량이 구해지면 보험사가 보고 오케이 가입해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최종 승인되는 양, 이게 바로 가입 수확량인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준이 나오면 이론, 평년이 나오면 보정, 그리고 가입은 인정.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헷갈릴 때마다 방향을 잡을 수 있게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의 마지막 보험 가입 금액부터 잠깐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하기로 한 양이 있죠. 가입 수확량입니다.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럼 이번에는 가입 가격이 뭐냐? 볼게요. 가입 가격이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에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한 과수원에 여러 품종이 있더라도 딱 한 개만 나옵니다. 동일해요. 제가 여기 착가량 한산 개념이라고 적어놨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착가 수와 과중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을 기준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함정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계산을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착가수가 나와서 개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입, 가중을 곱해줍니다. 이때도 가입, 가중이 만약에 g으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킬로그램으로 고치셔서 계산을 해야 안 틀려요. 그래서 착가량을 구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착가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쓰게 되고요. 착가수, 즉 개수에 가입 가중을 곱하면 됩니다. 가입 가중도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서 곱하면 됩니다. 이 작은 단위 실수 하나로 계산 문제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중이 g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주의하셔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의 맨 앞, 첫 번째 단계, 표준 수확량으로 갑니다. 표준 수확량은 아까 제가 이론이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 국가가 과거 통계를 쭉 모아서 이렇게 정해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이 품종으로 이 나이만큼 키우면 보통 요만큼은 열리더라. 이게 바로 표준 수확량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계산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냥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수원의 농사 실력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평년 착가량 볼게요. 제가 아까 평년 착가량은 뭐랬죠? 보정이라고 했습니다. 보정 파트인 거지요. 가수원의 진짜 실력이 여기서 보정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평년 착가량은 뭘까요? 재해가 평년 수준으로 왔을 때 이 가수원에서는 이만큼은 실제로 열린다는 것을 증명한 값입니다. 착과가 뭡니까? 과일이 나무에 달리는 거지요. 평범한 수준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가수원에서는 실제로 이만큼은 열매가 달리더라. 이것이 바로 평년 착과량인 겁니다. 한마디로 과수원 농사 실력의 증명서 같은 겁니다. 농금원 교재에 정의된 것을 보면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적과 종료 전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평년 착가량은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커지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많이 가입한 셈이니까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보험은 이 값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신규 가입자. 처음 가입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통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그대로 표준 수확량 100%를 적용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준 수학량 100%를 네 실력으로 볼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이게 바로 신규 가입자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A, B, C, D씩 들어갑니다. 간단한 암기 포인트 한번 볼게요. 저가전 종합위험 대상은 4종이죠. 가수 4종.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과일이 4개니까 알파벳 숫자도 4개가 씁니다. A, B, C, D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가수 4종은 알파벳 4개 A, B, C, D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A, B, C식도 나오고요. A, B식도 나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가수 4종 A, B, C, D 이걸 머리에 한번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A, B, C, D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물론 뒤에 가시면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이 구조를 먼저 보시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호의 의미를 알면 외우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 말 믿어주십시오. 이 식을 보면 맨 앞부분에 A와 B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A와 B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로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A가 뭔지 볼게요. A는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입니다. B는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Y를 먼저 볼게요. Y는 과거 5년간 가입 횟수입니다. 즉, 이 식은 찬찬히 보면 Y 값에 따라서 A가 커지거나 B가 커지거나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우리 가수원의 실적인 A와 이론상 기대치인 B를 가지고 어느 쪽을 더 믿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Y를 보고 판단할게요. Y는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첫 번째로 Y가 5라면 5년 내내 가입을 했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5를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 돼서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죠? 이때는 오로지 평년 착가량은 A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좀 지우고요. 이번에는 Y를 4로 둘게요. 그러면 평년 착가량은 여기가 4가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5분의 4A 플러스 5분의 1 B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해볼까요? Y가 3이면 어때요? 5분의 3A 플러스 5분의 2B Y가 2면 5분의 2A 플러스 5분의 3B 마지막으로 Y가 1이면 5분의 1A 플러스 5분의 4B가 됩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Y가 클수록 A 값이 커지고 있어요. Y 클수록 즉 많이 가입할수록 A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 가수원의 수치를 더 많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Y가 작아질수록
B값이 커지고 있죠. 즉, Y가 작을수록 적게 가입할수록 B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가수원의 실적을 믿지 못하고 이론상의 실적에 더 의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년 착가량 ABCD식에서는 결국 A의 비중을 실을 것인가, B의 비중을 실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식인 겁니다. 조금 지우고 갈게요. 이제 A, B의 관계는 대충 파악을 했으니까 C와 D를 봐야겠죠. C와 D는 어디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중괄호가 있습니다. 이 중괄호 전체에 대해서 B와 C가 곱해지고 있는 거지요. 먼저 C가 뭔지 보겠습니다. C는 당해 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D는요,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식에서는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D분의 C라는 덩어리로 계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기 전에 우리도 덩어리로 먼저 볼게요. 제가 D분의 C를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D는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이고요. C는 당해 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분에 대해서 배웠죠. 저도 모든 게 기억나지 않지만 약분은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것끼리는 나눌 수 있죠. 즉 소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 기준 표준 수확량을 소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뭐예요? 과거 5년간 평균분의 당해 연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년에 대한 올해 농사의 환경에 대한 보전가 말입니다. 즉, 과거 5년에 비해서 이번 당해가, 올해가 농사 짓기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반영하는 장치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식은 A와 B 중 어디에 비중을 실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환경에 대한 보정치까지 곱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즉, 평년 착가량은 이렇게 A, B, C, D식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천천히 이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한 번쯤은 천천히 보셔야 암기까지 쉽게 넘어갑니다. 계산 시 주의할 점이 나왔어요. 저가 후 착가량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상하한 규정이 나와 있죠. 제가 파란색으로 300%, 30% 표가 나게 이렇게 글자를 색깔을 줬습니다. 색깔이 나오면 외우셔야겠다. 이런 마음 드시죠? 이 규정은 뭐냐면 A값을 만들기 위해서 연도별 착가량을 미리 정해주는 규정인 거예요. 다시 A값을 만들 때 사용되는 숫자들이다. 기준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이후에만 적용이 돼요. 올해는 벌써 2026년이죠. 웬만하면 문제에서 숫자들이 2021년 이후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적용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조건 판단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상한선인 300%의 경우에는 가입 당일을 포함해서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을 가입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없으면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ABCD씩 계산할 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연도별로 저가 후 착가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라면 30%와 300% 적용이 되는 문제인지 확인하셔야겠죠? 적용이 된다면 이 수정된 값으로 A 값을 산출해요. A 값이 나오면 이제 뭐다? ABCD 값으로 ABCD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 계산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평년 착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확정이 됐죠? 이 순서만 잘 지키시면 이 파트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접근하기가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지만 이 난관만 잘 넘어가시면 오히려 효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D분의 C를 언급하면서 기준 표준 수확량은 나중에 한다고 했죠? 지금 합니다. 원금원 교재를 보시면 기준 표준 수확량은 품목별 표준 수확량표에 의해 산출되는 수확량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에서는 기준이 되는 재배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수원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방식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확량 표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품목별로 기준을 보면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입니다. 배는 소식 재배 방식이고 단감과 떫은감은 표준 수확량 표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 기준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농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는지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에서 일단 이 기준 재배 방식으로 통일해서 수확량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게 인정되겠죠. 사과 한번 볼게요.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이 기준입니다.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말고도 밀식과 반밀식이라는 게 있어요. 밀식은 말 그대로 나무를 비교적 촘촘하게 밀도 높게 심는 방식이고요. 반밀식은 밀식과 일반 재배 중간 정도의 밀도로 심는 방법입니다. 밀식은 촘촘하게 심으니까 나무 한 그루당 열리는 사과수가 적겠죠. 햇빛을 좀 덜 받겠죠. 대신에 나무 수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반 재배는 듬성듬성 심어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크고 열매도 더 많이 달려요. 그런데 이렇게 방식이 다르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험에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 기준이 기준 표준 수확량인 겁니다. 보험에서는 이 재배 방식이 좋으니까 이걸 따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기 위해 하나의 표준,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다시 사과로 갑니다. 사과는 일반 재배 5년생을 기준으로 수확량을 측정하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밀식은 3년생부터 가입을 해요. 반밀식은 4년생부터 가입을 해요. 나무가 아직 어리죠. 사람으로 치면 체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령이
보정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오로지 사과에서만 연령별 보정을 하고요. 3년생은 5년생 일반 재배에 50% 인정을 하고 4년생은 5년생 일반 재배 75% 인정합니다. 여기는 전부 밀식이겠죠. 여기는 밀식도 있고 반밀식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것은 50%, 75%라고 해서 수확량을 깎아먹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준으로 재기 위해서 줄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전국 어디에 있던 가수원이든 어떤 재배 방식이든 동일한 잣대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 말하는 공정함,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평년 착과량은 표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 우리 가수원의 실력을 가져와서 현실에 맞게 보정한 거였죠. 이제 이 값을 보험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로 가입 수확량입니다.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그대로 사용해요. 사실 보정은 평년 착과량 단계에서 끝났죠? ABCD식에서 아주 섬세하게 보정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깎거나 더하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의 100% 그대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쉬운 예예요. ABCD식으로 계산했더니 평년 착과량이 2000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와 계약자가 이렇게 합의하는 겁니다. 올해는 2000kg으로 기준으로 100% 가입합시다. 그러면 도장 찍겠죠? 이렇게 도장이 찍히는 그 양, 그게 바로 가입 수확량입니다. 인정받는 숫자, 인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년 착가량 그대로 가져온다. 요것까지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가입 과정 볼게요. 문제에서 착가수가 주어지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계산해라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부분 반복입니다. 착가수가 주어지면 가입 가중을 곱하는데 그람 단위 아니고요.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을 해라. 그래야 착가량이 나온다. 착가량은 킬로그램으로 구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 가입 금액에서 킬로그램 단위를 써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수원에 여러 품종이 있으면 가중이 여러 개 아닙니다. 하나라고 했죠. 가입 가중. 가입 가중은 반드시 한 가지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계약 관리입니다. 이 가수원이 과연 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인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가입 단위입니다. 보험은 땅의 번호인 필지나 집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나무가 모여서 자라는 가수원 단위로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원의 몸값이 너무 작으면 보험사가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겠죠?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만 원이 안 된다 하면 같은 리 동네에서 가수원 2개까지 합산하여서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어요. 대신에 합치는 순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손해평가도 같이 나가요. 모든 게 다 같은 거다. 같이 간다.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례가 있는데요. 알프스 오토메 같은 미니 사과 있죠. 얘들은 별도로 가입합니다. 일반 사과랑 섞어서 가입 못해요. 인수 제한 대상 과수원을 볼게요. 인수 제한, 말이 어렵지만 보험사가 거절하는 과수원, 바로 그겁니다.
보험사는 이런 곳은 사고가 너무 자주 난다. 안 돼요. 가입 안 받습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가장 기본은 역시 돈입니다. 200만 원 미만은 안 받아요. 혼식 가수원 안 됩니다. 다만 주력 품목이 90%면 90% 이상이면 받겠죠. 가식 상태 안 되겠죠. 영농 관리가 미흡하다. 이거 제대로 농사도 안 짓는데 받아주면 안 되겠죠. 하천 부지나 상습 침수 구역도 비가 올 때마다 보상금이 나가게 생겼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것도 안 되고요. 품목별로 수량 제한도 있습니다. 제가 암기 필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외우셔야겠죠. 밀식 3년, 반밀식 4년, 일반 재배 5년, 사과고요. 배는 3년 미만, 단감, 떫은 감은 5년 미만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앞에서 한 글자만 빼볼게요. 밀3, 반4, 1, 5, 배3, 감5. 맥락이 없죠? 맥락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맥락이 없는 것도 자꾸 반복하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빼놨을 텐데 저도 할 수 없이 맥락 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외웠었습니다. 밀삼 반사 1호, 배삼 감호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나무는 나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심은 해가 한 살입니다. 2024년에 나무를 심었다. 한 살인 거예요. 2025년에 2살 됐지요. 올해는 이 나무는 3살입니다.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들 핵심 요약 살펴볼게요. 수확량 흐름은 표준 수확량에서 평년 착가량, 그리고 가입 수확량에서 보험 가입 금액으로 흐른다. 맞죠? 표준은 이론상 기대되는 수확량 수치였죠. 평년 착가량은 우리 가수원에 보정이 들어간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가입 수확량이었고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면 드디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평년 착가량은 ABCD 구조 이해가 핵심이다. 라고 했죠. 식도 물론 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식의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여러 번 써보십시오. 그래야지 암기가 쉽고 머릿속에 오래 갑니다. 상한 300%, 하한 30%, 상한은 3년 가입 시만 적용된다. 이것도 조건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인수 여부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만 빼놨어요. 200만 원 이상, 혼식 안 돼, 주품목이 90%면 괜찮아. 영농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안 받아. 나이 있었죠?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보험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보험 가입 시에 정확하게 수확량을 산정해서 가입하는 거지요. 오늘 배운 이 기초가 탄탄하셔야 다음에 배우는 보험금 계산이 쉬워집니다. 적과전에서 제일 어려운 고비는 오늘 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